12월 10일 스터디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태영 원장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시나요? 저도 내년이면 꺾여가지고 오늘은 질문이 급하게 오신 분 한 분이랑 프로연컬러분의 하나, 물건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터가 되셔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죠. 네. 그냥 사소한 거라도 올리셔가지고 이 시간이 무슨 과제를 하거나 무슨 자격증 시험 준비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안 하시나 봐요. 궁금한 게 자꾸 생기셔야지 질문을 하는데 네. 이혼 상담도 가능해요. 네. 다 가능하죠. 아니 상속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창현 회원님 나오셨나요? 네. 네. 아 같이 하니까 좋은데요. 그때 저희들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살펴볼게요. 태안 신두리 고급주택. 안녕하세요. 프로연컬러의 원창현입니다. 질문이 없어 관심 있게 봤던 물건 올려봅니다. 2023 타경 5309 주택이고 토지 면적 341평, 건물 면적 120평. 이런 물건이 3개 나왔어요. 낙찰 다 된 상태고 이 물건은 천명토건이라는 사람이 6억 천에 낙찰 받아갔습니다. 우선 태안 신두리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로 유튜브에 나오는 펜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수입도 여쭤봐도 될까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우리 회사하고 나오고 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뷰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 바다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바다뷰가 나와서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곳에 없는 매력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곳곳에 부분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펜션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별거 없죠. 자, 이 건물을 일단은 얼마에 먼저 우리 해당 매입했는지 좀 물건에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바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신도리 되게 좋아요. 태안 신도리 되게 좋아요. 근데 잘 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멀어요. 충남은 충남인데 전라도 맞네. 고창 가는 게 더 빨라. 고속도로 타고 서해안 내려가는 게 빠르지. 정말 멀어. 지도상으로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가봐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꼬불꼬불. 울진 가보셨나요? 울진? 네. 국도로 가니까 꼬불꼬불 가잖아. 신도리도 거의 비슷해요. 정말 오래 걸려. 그리고 가는 길 서해안 그 길이 웬만하면 밀리기 때문에 진짜 날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주변 환경은 도착하고 나면 좋은 거는 맞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죠. 경매에 단골로 나와요. 신도리 쪽은. 참고로 제 친구가 태안에서 펜션 하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말 그대로 교통이 항상 막히고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먼 걸 고려하더라도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안이 막상 가보면 바다도 가깝고 할 일도 많고 좋은데 좀 휑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은 이렇게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3개 비슷한 모양의 그런 펜션들이 모여있는 3가지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에 위치한 물건들이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검찰청 압류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네요. 그 사이에 좀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딱히 알아보고. 네. 사진상으로 보면 멋지죠. 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3개 단지를 차단기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게끔 돼 있나 봐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주차 시설도 돼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디자인부터 조경까지 흠잡을 게 없어 보입니다. 앞에 잔디도 있고 여기 풀장도 있네요. 수영장에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을까요? 야외에 수영장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찾아봤는데 네. 그
수영장 크기가 20평인가 넘어가야 고급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우나라고 그냥 사진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마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저택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에어비앤비 등을 돌리면 바로 퇴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시골 주택도 수리해서 4,50 받는데 이 정도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군대만 아니면 입찰을 고려했을 건데 내부 방안까지 끝나 어느 정도 있고 사진에는 없으나 시스템 에어컨도 4, 5대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단지별로 이렇게 2대씩 있고 그런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물건 번호 2, 3 나와 있는데 도로 지분이 없다고 합니다. 진입로가 사도입니다. 여기 사도라는 얘기죠. 여기는 군유지. 물건 살펴볼게요. 23 타경 5309 세 개다가 낙찰이 6억 1천, 6억 2천, 6억 9,500 낙찰됐네요. 1번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두리 127-2번 지구 사진 같이 볼게요. 네. 아까 포온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거죠? 제가요? 네. 아닙니다. 이 사진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요. 로드뷰랑? 임장을 가셨던 분이 있어가지고요. 아, 공유를 받았습니다. 좋네. 돈을 안 아끼고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존 등기 사용 승인일은 23년 3월 22일이고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소재 신두리 해수욕장 남쪽 인근에 위치하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수목 다 포함되어 있고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의 측량 등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나오죠. 건물 등기부에 23년 4월 28일 천명 토건 같은 날 주옥분 토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존 등기는 23년 4월 10일 보존 등기 되자마자 근저당이 걸렸네요. 네. 그리고 가압류로 국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보존액이 얼마죠? 2,640이요. 2,640이요. 저도 2억 6,400으로 처음 봤는데 2,640이요로 나와 있어요. 저 정도 다 숫자 읽지 않나요? 안 보이나요? 숫자? 안경을 안경 때문에 그랬구나. 갑자기 안경을 찾으셔. 아무튼 토지 건물 토지는 이 아시펠드 앙주 승마인 리조트 이 사람이 22년 11월 22일 날 취득했고 그 다음에 건물은 보존 등기가 4월 10일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적편지도 보면 하나, 75, 74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경매 물건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우리 회원님이 제시하신 게 이 사이 길이 안 나온 거죠. 이 사이 길이 안 나오고 이 세 개만 나왔다는 거예요. 차단기는 여기 있는 거죠? 네, 차단기는 앞에 여기 있고. 있다는 거죠. 네. 로드뷰 한번 볼게요.
돼 있고 반대쪽 반대쪽.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다음에도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갔다 왔을 때 차단기 설치돼 있고 건물이 이 정도는 아니고 다 펜스까지 다 완공되고 돼 있던 상태인데 여기 이게 분양이라고 돼 있죠. 네. 천명토건이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펜트풀 하우스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전화번호를 못 보겠더라고요. 전화번호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전화번호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낙찰자가 천명토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회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 이 가운데 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도 떼봤어요. 등기부도. 대표님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이에 등기부 떼보니까 떼보셨죠? 그 시인 네, 소유자 거잖아요. 쪽에서 예. 소유자 건데 여기 아시펠드 앙주 승마인 리조트 이 사람 소유잖아요. 여기 무서운 건 이런 거 무섭지 않죠. 근저당권 우리 말소기준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국가 남부지방검찰청 이런 일이 있어요. 검찰청이 나서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진행되면 조금 딴지를 거는 경우 있거든요. 딴지를 경우에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권리 분석해 보니까 얘는 뒤에잖아요. 가압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낙찰받으면 가져갈 수는 있어요. 다 현실적인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 남부지방검찰청과 관련해서 저희 대표님이 중요한 걸 알아내셨어요. 네? 네. 아, 네. 자, 우선 보자고요. 저는 딱 맨 처음에 보면서 느꼈던 거는 태안 원북면 신도리 여기 땅 싼데,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거의 제 느낌상은 전라도급인데. 전라도요? 저 전라도 예 좋아요, 사랑해요. 지역 개발은 절대 아닙니다. 노. 네, 저희 부모님 전라도.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거기다 우리 위치 볼게요. 신도리 쪽은 평당 가격이 제 개념상은 2~30만 원이야. 땅값이. 바다에 붙어야 100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뷰가 좋으면 거기에서 뭐 150 뭐 이 정도지. 100만 원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펜션 하는 거예요. 여기는 딱 한철 장사예요. 여름에만 살짝 손님 있고 그것도 주말에만 있지 평일엔 또 놀아요. 그래서 아까 그 수익 1,5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일 때만 좀 되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살면서 뭔가의 그 재미를 느껴야지 지내는 거지 일반적으로 잘 되진 않아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웬만한 건 다 망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사업하기 힘든 곳이다. 굉장히 힘들어요. 쭉 들어갔다가 하여튼 되게 깊이 들어가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신도리에 우리 거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져요? 20만 원짜리 땅에 너무 좋아. 고급 주택을 지어놨어. 그죠? 주변에 뭐가 있어서? 방금 로드뷰 봤는데 뭐가 있어요 주변에? 논밭. 논하고 밭이 있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소유자의 이름이 뭐예요? 앙주. 앙드레김 앙주. 무슨 느낌이에요? 뭔가 고급지죠? 사치스럽지? 승마. 그 다음 승마인 리조트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택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승마에 아이템이 붙어서 하는 거야. 그럼 승마를 어디서 할까요? 논에서. 바닷가에서 논밭에서? 여기서 할까? 해변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호수, 이쪽 뭐 습지 이런 데를 코스로 여기 두웅소류지 있죠? 여길 코스로 해서 승마 코스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특이한 게 있었어. 검찰에서 2,640억을 걸어놨어. 평당 20만 원짜리 땅에. 2,640억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사건일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는 사건이지. 검색을 해봤어. 뭘까? 처음 듣는 데인데. 쳤더니 뭐냐? 임창정 주가 조작 사건. 라더견 사건의 한국생활과학 그쪽과 연관된 차명 회사들아가 나와요.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슈펠드 앙주 적을게요. 이름도 참 어렵게 지어놨어. 이래야 좀 있어 보이나? 팔자 틀렸어요. 어이예요. 나와요. 자 보면 라더견 차명재산 2,642억 찾아 추징보전 조치 나오죠. 2,642억 나오고 여기 보면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있는 라시의 차명부동산 53개에 달했다. 라시의 명의 수탁자인 아슈펠드 명의 수탁자래요. 아슈펠드 앙주 승마인 리조트는 리조트 세계동과 근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차명재산은 충남 태안군 펜션 건물과 부지 등 8개도 있었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거다. 상관은 없지만 자 다시 경매 사건 들어가 볼게요. 수천억을 사기쳤던 애들이야. 그쵸? 다시 볼게요.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다 이해관계자들이 받아갔습니다. 다 이해관계자가 받았다. 조금 더 이상해. 어떻게 받아갔어 이해관계자가? 천명토건이 받아가고 주옥군이 받아가고. 천명토건 주옥군 근저당 권자인데? 자, 임창정 사기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찾아보니까 23년 4월에 불거졌어. 자, 다시 22년도에 아시펠드 앙주 승마인 리조트가 토지를 샀어. 누구한테? 토지를 샀는데 토지를 누구 걸 샀나 봤더니 주옥분 거야. 주옥분이 소유자였어. 주옥분 걸 사서 사업을 했어. 그리고 건물을 4월 10일에 준공을 냈어. 그동안 돈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지. 왜? 돈이 많으니까. 수천억 사기 사건 짓는 애들이 집 짓는데 돈 대출해요? 안 하지. 건물 다 짓고 나서 근저당이 걸려. 그것도 공사한 걸로 추정되는 천명토건이 공사한 걸로 추정이에요. 추정. 20억을 걸었어. 그리고 땅 판 걸로 추정되는 주옥분이 근저당을 걸었어. 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걸었어. 의심해야 되죠. 나는 사행이라고 봐요. 근거가 될 만한 머리를 쓴 거지. 이거 터지면 자기들 다 날린다. 이걸 어떻게 건지지? 아시펠드 앙주는 이미 검찰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추징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추징보전될 거다. 그러니 뭔가의 권리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런데 다른 걸로 근저당을 하거나 뭐 다른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다 걸릴 것 같아. 소유권을 넘겨도 사행위로 간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한 사람 공사 내역에 있는 천명토건에 공사비를 안 준 것처럼 근저당을 걸어놓고 땅 판 사람한테 주옥분한테 이 근거를 남긴 것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게 생겼어. 주옥분의 주소지하고 천명토건의 주소지가 거의 비슷해. 부천지 소사로야. 소름 돋죠. 막 보다 보니까 오 소름 돋아. 이러니까 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아시펠드 앙주의 라더견이 왜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주옥분의 땅을 굳이 20만 원짜리 땅에 굳이 저게 평당 지으면은 1,0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평당 1,200에서 1,500만 원 건축비를 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추정해 볼게요. 고급 주택은 다 우리 지어봤잖아요. 많이들. 그죠? 지어보면 1,500 정도 들어요. 고급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은 요즘 한 1,000만 원 들고 고급 한 1,500 정도 들어요. 우리 다 이태리 대리석 이런 거 깔잖아요.
프랑스에서 수입도 해오고 그러잖아. 네. 그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들어요. 타월도 쓰죠. 그렇죠. 타월도 같이. 자, 제가 지은 고급 주택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금 지은 거. 그 여기 내 거 어디 갔어? 저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쨍리 골프장 뭐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원테이크. 전층 원테이크. 이거 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저거. 예. 예. 우리 집이 보안이 잘 돼 있어요. 아무나 못 보게 해놔가지고. 최초 공개 구경꾼의 집. 다시. 골프장도 있어. 송도에 쨍리 골프장 있죠? 쨍리 클라우스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스크린 골프장 다 있잖아요, 집마다. 지하에 하나씩. 좁아요. 아웃풋이. 이게 와이파이 나는 사람은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시니까 답이 좀 많아요. 여기는 그 상태들, 상장 어렸을 때 우등상. 왜 웃으시는 거예요? 신발장 아니에요? 한식. 여기가 생리 골프장이에요. 이거를 되게 오래 다. 지금 지난주 찍은 거예요. 눈 많이 났어요. 자, 이 정도가 한 1,000 실행비가 그러니까 실행가 공사 원가가 1,200 정도 들어가고요. 원가가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서 받는 건 보통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받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방금 봤던 그 집이 이 정도 마감재에 공사를 해놓은 걸로 보여요. 이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왜? 나덕연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지내야 되는데 싸구려 마감재로 하진 않았겠죠? 고급 마감재 같은 걸 썼겠지 자기들이. 자, 우리 집 보는 게 목적 자랑하려고 보여드렸고요. 대기 되실 거죠 이제. 이사하시고. 아니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되나요? 그냥 뭐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잘 건데 150만 원씩 내야 돼요 잘 건데. 왜? 왜? 돈 내면 되지. 대표님 거기서 저희 송년회 합니까? 자, 송년회는 저기 들법 차반에서. 잡아내서. 잡아내서. 보냈어요? 자, 아직 안 했어요. 20 소방 때문에 날짜가 확정이 안 됐어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추정에는 주옥분과 천명토건, 그러니까 천명토건 관계자와 주옥분 관계자가 누가 이 라더견과 관련된 투자자거나 지인이어서 제안을 했을 것 같아. 야, 여기에다가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승마 이런 것도 만들자, 테마를 만들자 라고 했을 것 같고 이걸 법인으로 이렇게 하자. 왜냐면 주옥분이 이 땅을 산 건 16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 5년 동안 묵혀놓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태안에 땅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공사비는 받아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 특히나 이차명 대표로 있는 사람이 골프 프로인 안 누구라고 하는데 이 아시펠드 앙주 승마이 리조트의 대표가 아마 그 골프 프로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공사를 끝내놓고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이때 냈죠. 4월 10일에 준공 내고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이쯤에 터진 거야. 언론에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놓고 야, 이거 압류당하면 안 돼. 이거라도 건지자. 왜? 안 누구누구한테는 이게 전부잖아. 그죠? 이 법인은 라더견 게 아니라 안 누구누구 거니까 차명으로 해석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걸 최대한 빼돌리기 위해서 그나마 근거를 만든 게 천명토건과 주옥분을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저당 2개를 걸어놓은 거지. 그런데 아시펠드 리조트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해 안 갔던 게 왜 도로는 경매가 안 나왔지?
정상적 근저당권자라면은 경매를 다 내보내야겠죠. 네. 그쵸? 담보를 다 확보해야겠죠. 자, 사업 부지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근저당을 확보했으면 도로도 당연히 확보를 했어야죠. 근데 도로를 근저당을 확보하지 않은 거야. 그거부터가 본 물건의 가치를 훼손한 거죠. 자기네가 싸게 먹으려고. 그렇죠. 작업을 한 거지. 도로는 일부러 안 내보내려고 근저당을 3개만 설정한 거지. 맞죠? 도로는 다른 권리를 갖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차단기는 원래 설치할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머리를 엄청 쓴 것 같아. 차단기를 놔서 이 소유자가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것 같아. 정상적 채권자라면은 물건을 하나, 둘, 3개 물건으로 나왔다면 이의 신청해야 돼. 법원을 상대로. 왜? 야, 법원 따로 내보낼 거면 하나, 2개로 내보내. 얘는 맹지잖아. 라고 주장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이 사도를 이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죠. 근저당권자가. 유추해 보건대 이 가치가 훼손돼서 싸게 먹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근저당을 많이 걸어놓고 근저당을 다 행사하질 않았어. 자, 천명토건 볼게요. 12억 1회차 때 12억일 때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 20억이 있는데 20억을 다 행사했어도 되는데 지금 6억하고 6억 12억밖에 행사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먹었을까? 그쵸? 만약 저라면은 취득가액을 높일 텐데 나중에 매각해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아끼려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게 유리했을 텐데 라는 의문점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스터디니까 우리 고민해보자고요. 그나마 취득가를 낮추면 유리한 건 뭐가 있어요? 취득세를 적게 내겠지. 취득세가 아까워서 그랬나? 그러기엔 나중에 법인세 내는 게 매도 차익으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을 텐데 당장 그 돈이 아까웠나? 그리고 낙찰 못 받으면 비싸게 했던 거를 다 뺏기게 될 텐데 라는 의문은 좀 남아있어. 그 패턴은 주옥순도 똑같이 움직여. 주옥분도. 주옥순은 태극기부대 그 아주머니고. 자, 주옥분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14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요만큼 행사했어. 그쵸? 이상하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의문이 풀렸어.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있더라고.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저당을 여기만 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토지도 주옥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애초에 이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있던 거야. 그것도 나와서 또 먹어야 되니까. 얘네는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요만큼이 아니라 이쪽 땅도 가지고 있더라고. 이 근저당을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반만 사용한 거야. 다음에 이것도 이제 경매가 나오면 여기에도 행사를 하려고 그러겠지. 이거 제보하면 협박하는 거야. 우리가 해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칼 맞아요, 칼 맞아. 자,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을 땅을 샀어. 주옥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 주옥분이 돈을 안 받았을까? 땅값이라 그런다면 그때는 합반 터지기 전에 다 받았거나 받았어. 아니면 받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게 무슨 대가를 처리했겠죠. 교환을 했거나 뭐 주식으로 받았거나 지분을 여기 투자금으로 처리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사행이지. 천병토건 공사 내내 준공 4월 10일에 날 때까지 공사대금 하나도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았겠지. 자, 건평 보자고요. 건평이 120평이야. 1,000만 원 들어갔어. 평당.
그러면 공사비, 건축비 얼마 들었어요? 시공비가 12억이잖아. 내 주장대로 1,500만 원짜리 건물이라고 해볼게. 얼마야? 18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통업비까지 20억 들었겠네. 공사비 전부 다 청구한 거잖아. 한 푼도 안 받고 준공 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비상식적이잖아. 경험칙상. 그러니 저는 둘 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근저당의 자료를 소명해냈을 때 냈겠지. 근데 법원에 뭘 안 낸 거야? 입금 자료를 안 낸 거지. 왜? 채무자가 반대를 안 하니까, 반대 소명을 안 하니까 인정해 버린 거야. 짜고 친 거지. 둘이. 확정돼 버리는 거지.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돼 버리거나 근저당 설정하면서 근저당 소명 자료를 내니까 확정돼 버린 거지. 검찰은 뭐 하는 거야? 아, 바쁘죠 지금. 아, 이런 발언 위험한 발언 안 돼. 정치 발언. 검찰은 바쁘죠. 네, 엄청 바쁘죠. 이거 전화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돈은 안 받아도 알려주는 건 어때? 누구한테요? 건물로 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검찰한테? 저기 경매계. 경매에. 그쵸? 제 추정이 거의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났어요? 스토리 경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이 물건을 접근했을 때는 단순하게 뭐라고 봤어요? 그냥 신도리에 고급주택 지어놨네? 이 물건을 싸게 먹으려고 공사한 사람이 도를 막아놨나 보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만약 우리라면 이거를 경매 전에 딱 알았다면 3번을 먹어버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1억만 주세요. 진실을 알고 있다. 막지 마. 그냥 폭로한다. 건들지 마. 라고 하면 못 막지. 또 이 도로는 만약에 막을 수 있다고 해볼게. 지금도 우린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이 도로가 아시펠드 안 줄 거잖아. 아직. 나라에서 압류 넣어놨잖아.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공매 나오겠죠. 이거 먹어. 그리고 똑같이 막어. 우리가 반대로 공격하는 거야. 주옥군한테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어때요? 이것도 땡기죠. 네. 재밌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한 팀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할 말은 없죠. 바보가 될 수도 있겠지. 그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인 경매 상황에서 전원주택을 분양을 했어. 전원주택 분양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이 도로를 팔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일반인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몰라서 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죠. 이 도로는 군도라며요. 그죠? 계획도로니까 이 도로에 붙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분양업자가 이 도로를 팔지 않은 거야, 지분을. 그리고 이 두 개 사람한테, 분양받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희 맹지야, 사용 못해. 라고 했어. 사용 못할까요, 할까요? 못해요. 못한다. 한다. 왜 한다고 생각해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 이건 허가 안 받았어요? 아니 건설 지을 때 허가가 됐으니까. 이것도 허가됐잖아. 이건 허가됐는데 왜 못 사용한다 그러고. 지금 저는 이거 못 사용한다고 단정을 하고 이거 막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방금의 상황은 왜 된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받으면 왜요? 그 대표님 옛날 영상 있지 않습니까?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안 해. 대략 맞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판례 한번 보여주실까요? 처음 상황에서는 이 사업자가 이걸 내가 하려고 지은 거잖아. 그쵸?
목적 자체가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권리가 바뀐 거는 야 이거는 개인의 권리 따로따로 봐야지라는 거야. 근데 분양을 한 거는 다른 거야. 분양의 목적이 뭐예요? 단독주택 부지의 분양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단독주택 지으라는 거잖아. 단독주택을 짓고 사라는 건데 자 이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를 조성해서 분할해서 분양할 때는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집을 짓는다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그냥 사용만이 아니야. 분양업자한테 의무를 준 거야. 뭐라 그랬냐?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제공하라 그러는 거야. 수분양자에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다. 이건 그건데 판시인데 여기서 적극 판결 요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게 분양사업자의 의무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접근할 때는 방금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 무조건 주택부지니까 이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목적이 뭐였지? 그런데 이건 자체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가 소유권 변경을 해서 이거를 안 내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거는 기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굳이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거야. 도로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좀 편한 말로 맹지야.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에 집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고 정상적으로는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대놓고 쓸 수 있느냐는 안 된다는 거야. 단 이 맨 처음에 이걸 조성할 때 주택사업자가 주택으로 분양할 생각으로 따로 분양을 해서 주택사업자가 이 도로만 분양을 안 했다면 사용을 하게 할 그리고 제공하게 할 의무가 분양사업자에게 있다는 거야.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구분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원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질문으로 넘어가서 차례차례 해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질문으로 가볼게요. 해당 물건 입찰을 고려할 때 도로 관련 이슈로 검토할 내용과 순서가 궁금합니다. 도로 대장 등재 여부 대표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앞에 있고 인허가 도로 확인 관련.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제 생각은 대표님처럼 막 평지풍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순수하게 볼 때 이 건축 행위를 할 때 바깥쪽은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은 펜스로 쳐져 있지만 이 소유자가 되면 펜스를 없애고 하는 것도 펜스도 다 건물의 일부니까 자기 마음이죠. 지방도니까 펜스 없애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건축 행위도 건축 허가가 받았고 사용 승인이 났잖아요. 이걸 받을 때 애초에 여기에도 이 도로 자체가 우리 회원님께서는 건축부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제 생각엔 여기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들어가고 여기도 그 계약상으로 대표님이 보여주신 판례 있잖아요. 판례 자체가 이런 지방의 전원주택 분양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전원주택을 많이 분양하는데 동일하게 이런 사례들이 적용되고 분양업자가 중간에 엎어지고 하는 일이 다반사니까 그런 일이 많으니까 판결도 많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계약상이 존재하니까 뒤에 있는 이 사람도 나중에 소유 지분이 없더라도 지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지분이 없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사용하게끔 계약상에 계약 내용으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안 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은 약정 내용도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는
이 대부분 판례는 이 뒤에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이 도로를 사용하게끔 하는 판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중적으로 중첩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도로가 만약에 사용 못하게 돼 있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우리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본. 그건 따로 설명할게요. 기본으로 들어가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관련 이슈는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던데 받아도 담당자들이 뭐 최근에 교체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댓글로 한번 통화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227-1227-74 도로가 붙어 있는데 바로 진입로가 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없다고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는 이 도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차단기 있고 여기도 도로 있고 현황 도로가 이쪽도 돼 있더라고요. 이쪽도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판례에 의해서 얘들도 여기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도로를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낙찰받고 매도를 위해 한 채씩 분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이 자체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두 채씩 받았잖아요. 두 채씩 받고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그럼 또 맹지가 되고 막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르는 거 쉽지 않다고 하네요. 물론 돈 들여가지고 도로 또 계획 세우고 뭐 돈을 바르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두 개를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건축비 원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아까 고급 주택 보셨죠? 고급 주택 한 최소 1,000만 원 이상, 최소 1,000만 원 이상, 1,500 대표님 같이 고급지게 되려면 1,500 가까이 드려야 된다.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건축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지목이 도로 되어 있는 사도이며 지자체 도로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통화하신 거죠? 제가 한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건축허가시는 사용된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미심쩍거든요. 이걸 제가 확인하고 저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확인하고 여기 댓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7호 맨 뒤에 있는 걸 낙찰받게 되면 진입로로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 등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여러분 아까 판례가 우선돼요. 판례가 우선되고 계약이 우선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없을 때 뭘 봐야 되냐면 민법을 보는 거예요. 민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적용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합의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어떤 계약을 맺거나 하는 뭐 규정이 뭐 거래를 했으면 그게 우선시되고 그런 게 없을 때 적용되는 게 민법이에요. 주의토지통행권은 그런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법에. 그러면 어디요? 이렇게 주의토지통행권 볼게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조문 내용에 나와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유자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옆집하고 붙어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막 저산에 한 집, 이산에 한 집 그래가지고 띄엄띄엄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소유관계가 네 거야 내 거야 문제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막 다닥다닥 하잖아요. 빌라도 바로바로 붙어 있잖아요.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도 단지를 조성해서 같이 붙어서 살잖아요. 전원주택까지 가서 저는 붙어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떨어져서 띄엄띄엄 사는 게 좋지. 근데 그렇게 붙어서 살 때 관련된 규정을 서로 약정이 없으면 여기에 민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걸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이웃해서 살 때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 처마가 막
띄엄띄엄 하면 좋은데 처마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처럼 아래 위층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냄새에 관련된 거 아니면 처마, 빗물 떨어지는 거 아니면 하수구를 파는 거 구걸하고 들어보셨죠?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하실을 파는 거 이런 것들도 이 규정에 다 나와요. 이 매연, 연기가 나잖아요. 우리 고깃구 먹으면 연기가 나고 담배 피면 연기가 나잖아요. 이 매연에 관련된 것도 규정에 나와요. 이런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볼 일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상식 수준에서 얘기해가지고 합의 보면 되니까. 이 합의가 안 될 때는 민법으로 와요. 적당한 조치. 두루뭉술이 하죠. 적당한 조치. 그래서 아파트 관리규약이랑 이런 걸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아파트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주의토지통일권은 이런 상린관계에 관련된 규정 중에 219조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건으로 가볼게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건물이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인데 주차장도 있고 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용으로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살게 있어요. 공로라는 게 이런 도로예요. 공로라는 건 사람들이 공공시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공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 도로로 나오려면 어떤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직선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이 집을 지을 때 이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주도로로 이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이용하고 있게끔 이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다고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주위토지 동의권이. 이 도로를 꼭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 건물은 여기가 직선거리로 제일 짧잖아요. 근데 이 도로를 삥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도로를 직선으로 자기가 주위토지 통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직선으로 이용할 때는 남의 토지에다가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포장도로가 아니래도 과다한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과다한 비용이 추가될 때는 기존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주위토지 통행권이 무조건 직선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로는 지금 이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게 1227-75번지만 문제되잖아요. 네. 이 5번지가 공로로 나오려면 이 길이 제일 짧죠. 네. 근데 이 길도 있죠. 이 사람 소유자가 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내려면 이 사람 집을 뚫고 도로를 내야 돼요. 포장도로든 비포장도로든 상관없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 도로를 쓰려면 비용이 안 들죠. 그냥 쓰면 되죠.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주위토지 통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행하던 그 길로만 이용하게끔 주위토지 통행권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도로, 이 도로 소유자가 다 다르더라도 여기에 이미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거면 이 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위토지 통행권의 규정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딴 거 하지 말고 있는 거. 돈 들여서 하고 싶어도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문을 다시 가볼게요. 조문 보면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웃해서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아까 로드뷰로 보셨지만 여기는 분양하는 곳이잖아요. 분양하는 곳이니까 판례가 우선시 돼요. 판례. 아까 그 판례 대표님 통해서 본 거 있잖아요. 네. 어디 있냐? 위에 법제처 아니요. 아니. 보고 세 번째 거 같아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거. 여기 보면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던 등은 특별한 사정, 약정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요. 너는 맹지로 여기서 안 나올 거야. 평생 여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거야. 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기로 한 내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맹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중립 상태잖아요. 중립 상태였을 때 이 판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분양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는 수분양 택지에서 주택 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인접부지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시 돼요.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저는 이 도로를 여기 출입료로 쓰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건축부산 도로가 아니라도 이 사람들은 그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받을 때 이 도로를 사용하게끔 돼 있다고 지자체 확인하니까 저는 확신을 못하지만 제 생각에 그게 1번이고 2번은 만약에 이게 분양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진 여기 건축업자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판례가 적용되고 그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주의토지통행권으로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옥분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건물을 이걸 사용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지는 않았을 거고 나중에 낙찰 받았으면 빼돌리든 뭐하든 팔아야 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걸 받았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네가 사용을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분양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기들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와서 이것만 받아서 사용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은 지자체든 어디든 우리를 도와주진 않을 것 같은데 민사로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사로 끌고 가서 우리 사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난 민사 붙어보면 한번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 민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손해배상?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될까요? 뭘로 인해서? 저 사람은 도로대장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 뭐 때문에? 그 논리가 뭐가 될까요?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기반시설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왔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일로 들어왔다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기반시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이 토지 주인이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라고 간주하는 판례가 있어요. 2016 다 한번 볼게요. 2016 다에 264, 556. 그러니까 이게 민사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주장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016 다. 예, 264, 556. 자, 요건 판결 요지가 되게 기니까 요점만 여기에서 판지사항의 그것만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을 했대.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 자, 그러니까 한 번 제공한 적이 있어. 아버지가 제공을 했었어. 근데 아들이 상속받더니 야, 그건 아버지가 그런 거잖아 라고 철거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니면 경매로 받았어. 경매로 받은 사람이 야, 그건 전소유자가 한 거잖아, 철거해 라고 사용을 못하게 했어. 여기에 대한 판결이에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쓰는 여부 및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인데, 판결을 간단히 보면은 다 이거예요. 다 이겨요.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여기에 뭐가 있냐?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제공을 했는데 그때 경위를 보는 거야.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이 토지를 왜 갖고 있던 거야? 그리고 이거를 왜 제공하게 된 거야? 이런 전후 사정은 보겠다는 거야. 전후 사정을 봐서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범위 내에서 권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쓰는 땅이 아니야. 한번 포기하면,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혼자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한번 포기하면. 이 판례는 일관되게 나오는 이유가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포기하면, 한 번 누구 사용하라고 해놓으면 남들 다 써도 된다는 말이야.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사용권, 수익권은 한 번 포기돼 버리면은 남들한테 그냥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특별 승계인, 상속자,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다 해당이 된다. 따라가야 된다가 일관된 판례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만약에 저라면은 방금의 사례에서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그런데 여기 기반 시설 깔려 있잖아. 깔아놓은 건 너희들 이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는 논리 아니야?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논리를 성립해서 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단 여기에서 걱정되는 거는 이게 공중을 위한 거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까? 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들 사업체였으니까 자기가 깐 거였는데 이걸 공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 요거는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지만 기반시설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억울하다, 공공의 이익에 침해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고, 또 상대 법인이 이미 2,600억 추징당한 법인인데 대항을 하겠어요? 잘 대응 안 하겠지. 뭐 치열하게 쌀 이유가 없지. 그렇다 그러면은 욕심나면 한번 먹어봐도 되는 물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물건. 저라면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만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님 말지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전 재산을 걸고 싸우는 건 말리겠지만 그냥 한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개념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길 확률이 한 70%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대표님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지금 이 건으로 싸우는 거 말고 기존에는 어쨌든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말씀하신 옛날 유튜브에 나온 판례를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인데, 원장님 말씀대로 이겨도 제가 판례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것도 별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간이라고까지 판결이 나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이제 뭐 올 때마다 확인하고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힐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괴롭힘 그건 당해요? 그렇죠.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사 그거를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내다가 민사로 이기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쟤네 약점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쟤네 약점 우리가 너무 큰 걸 잡아냈잖아 지금. 그죠? 라더견 아세요? 하고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을 안 받고 공사도 해주시나요? 내 것도 한번 지어주실래요? 뭐 하면서 좀 얘기하다 보면 뭔가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어갈게요. 여기 민법 규정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회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내가 원활하게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원래 일상생활을 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최근에 많은 판례들이 있었는데 괴롭힐 수 있는 방법, 그 토지 소유자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애매하게 원래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승용차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맞고 회원님은 아까부터 그 차단기가 있는 게 괴롭히려고 있고 뭔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원주택 단지에 차단기가 있으면 내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안전장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거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분양계약 관련 판례 보셨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을 때도 그 주택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을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토지 통행권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물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토지를 출입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일정량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소로로 말뚝을 박는다든지 통행을 못하게 박으면 안 되겠지만 말뚝을 박아서 좁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컨테이너를 입구를 딱 막으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당장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출입문을 나갈 수 없고 경찰이 올 때까지 경찰도 남의 사유지 관련해서는 뭐 나몰라라 하거든요. 나몰라라 하니까 불편함은 있어요. 결국 소송하면 이기겠죠. 이런 불편함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권리들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내고 내 땅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그 지분을 서로 나눠서 매입한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 물건이 이 정도 금액에 낙찰 받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전원주택이 이 정도 가격밖에 안 해서 이 사람들 말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도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물건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입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 대비 금액은 정말로 저렴한 이게 저는 제일 좀 의문점이 남는데 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저렴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급 주택으로 지어도 저 가볼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내가 들어가 살 때는 좋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를 저는 못 느껴요. 네. 무서운 도로 소유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표님 말대로 소송하면 저도 한 80% 90% 이긴다고 생각해요. 20% 올라. 네. 보다 20% 필요한 말씀하세요. 훨씬 더 무서운 대표님이야. 전문가들이 파이법이 공부하는데 파이법 다 받았죠. 네.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취득하고 나서 이걸로 수익을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채에 6억이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건축비만 10억이 넘는데. 싸죠. 지분 싼데 할수 그쵸, 없으니까. 수요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새 제주도 물건 그런 거 많던데. 제주도에도. 네, 많아요. 건축비 우리 수강생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 들으면 한 20억 들 것 같은데 한 10억도 안 되는 물건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완전 새 집이고 네. 에어비앤비 돌려도 돈 많이 남을 것 같고. 회원님은 왜 입찰 안 했어요? 아 저는 이제 문제가 안 돼. 이거 두 개는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을 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한테 보고한 사람은 왜 입찰 안 했어요? 그분은 쳐보세요. 보고하는 사람 누군데요? 아니 보고라는 표현이 아니고 공유. 근데 저 기반 시설을 같이 저렇게 한 단지 내에서는 수도나 뭐나 기반 시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리를 같이 하려고. 그럴 때는 만약 우리가 저 공사한 쪽이란 대척점을 지게 됐을 때는 그 사용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시행사 쪽하고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을 못하게 그쪽에서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경매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기실이 따로 있어. 그 기기실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그런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다. 뭐 기반 시설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해서 따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선을 따로 따가지고 해서 생각보다 과다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연결을 만약 저기 상하수도 라인을 자기들이 따놨어. 땄는데 글로 연결하는 걸 걔네가 반대하는 걸 지자체에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실제 나도 겪어봤고 진상을 부리려면 끝이 없기는 해. 시행사 시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게 만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쟤네 결정적 약점을 알고 있잖아. 나도 그걸 알고 있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들로 뒤에 걸 저희가 먹었을 때 사용 수익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을 때 판례랑 뭐 그런 부분으로 추후에 이제 매도할 때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나 다시 인허가를 내거나 뭐 불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또 따로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다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걸 저희가 받아서 네, 도로를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해결을 해서. 그렇죠. 그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네. 그 매도자가 이제 추후에 뭐 인허가를 받거나 다시 어. 건축을 그건 한다거나 완전 다른 얘기죠. 그건 다시 또 그렇죠. 그냥 일반 사용을 하는 거는 이기더라도 시설권 확인에 소해서 이겨서 도로에 대해서 시설을 매설할 수 있는 걸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해서 인허가를 받거나 뭐 할 때는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굴착이나 소유권의 땅을 파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시 허락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가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럼. 쉽진 않겠죠. 그냥 조용히 팔아야죠. 집이 세핑일 때 이제 네네네. 그렇게 되겠죠. 네, 회원님 물건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물건 볼게요. 그래도 그냥 단순 질문한 것 치고는 꽤 깊이 들어갔죠. 그리고 많은 출구 전략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공매 나왔을 때 도로를 사는 것도 도로를 사면 도로를 또 내가 깨줄게요. 들려사요. 두 번째 호빵걸님이 급하게 올리신 건데 이건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탈바꿈할지 희한한 아이디어만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는 안 돼요. 네. 좋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유자금 되시는 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고 강서구 화곡동에 한번 볼게요. 종교시설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많죠? 10184 대표님 로그인 하죠. 들어가세요. 이거 보고 오신 분? 보신 분 계세요? 방금 봤습니다. 방금 봤어요? 어디 갔나? 매각 10184. 10184 8이 아니에요? 아, 8이 맞네. 8호네? 8호네. 몇 개를 적어 놓으신 거야? 8이 8호 하루
20억이고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고 토지 면적 312평, 건물 면적 336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감정가 39억 4천, 대한불교 조계종 봉제산 용문사 라는 종교 물건. 너무 현대식이다. 네, 최근에 아, 지어진 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여기다 고기 구워 먹는 데죠? 네? 제사 지내고 거기 그 뭐지? 불 태우는 곳이고요. 기존에 거래했던 원장님 죄송한데요. 네. 한 30일 있다가 이제 그 매각이 되는데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30일 있다가 진행돼요? 네, 보통 네. 왜 지금 저거는 60일 있다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니, 60일 아니다 지금. 아니다 60일. 2달 걸린다 말씀이시구나. 그 은행에서 뭐 일부러 미루는 건지. 아니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진행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예를 들어 명절 끼거나 뭐하거나 시간이 애매하면 확 밀려요. 법원 공무원 휴가 기간도 밀리고 별 특이사항 없이 기간이 밀리는 건 자기네들 자체 사정이라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제가 저거를 좀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부터 사실 뭐 돈만 있으면 저거를 좀 너무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게 용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용 25평 그 아파트를 그 조금 고급 빌라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되면은 분양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34세대를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그게 거의 이제 200억 정도의 이제 매도가가 돼요. 그래서 한 그 뭐지? 이게 공사비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가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이제 부대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90억 이상은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사업성은 어떤 건지. 잠시만요. 종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건물 우리 스터디 한 적 있죠. 네, 그걸로 이건 그냥 용문사라는 네.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있는 종교 재산 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토지 생각하시죠? 토지 건물로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보기에는 312평에 화곡동에 있는 땅을 위치 좋은 데 있는 땅을 건물도 좀 살릴 수 있는 거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 네? 용도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용지 같은 경우는 소유 형태가 종교라는 이름은 총유예요. 총유 개인 소유나 공동 소유 이런 게 아니고 총유 재산에 처분이 들어가거든요. 총유 재산의 처분은 그 정관에 의해서 5분의 4 아니면 4분의 3 이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대한불교 봉제산 용문사에 있는 이 소속 있잖아요. 총유가 들어가는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이 5분의 4나 4분의 3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낙찰받아도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낙찰받고 보증금 떼일 수도 있어요. 이 동의를 못 받아오면. 우리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관공서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건물하고 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상상하시지 말고 불교가 망할까요? 네? 교회가 망할까요? 망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돌려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려고 접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그냥 뭐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 한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 해요.
그 사람 재산이라는 게 그 종교인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대한불교가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의 총유 재산을 처분행위에 대한 정족수를 채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면은 교회도 만약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 부지가 이제 그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된 적은 이제 그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내부에서 자기 재산을 명의를 변경하고 그 목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목사 하시는 분들 은퇴할 때, 예. 그러면 목사가 담임 주임 목사나 주임 장로나 이렇게 나가면서 그 사람 재산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교회 신도들이 동의하신 분 손드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보면서. 예. 근데 우리 재산을 팔면서 총유자들이 다 모이기는 진짜 어려워요. 총유자의 느낌이 네.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신도들의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거기 그 절의 신도들까지만요. 신도들까지. 대한불교대는 대한불교의 연맹들이 모여야 되는 그러니까 총유의 재산 총유 목록을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니까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재산 소유하는 총유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신도는 계속 왔다 갔다 변동이 있잖아요. 그 신도를 현재 어느 시점에서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사님 혹시 하실 말씀? 또 질문이 이거 보셔야겠어요, 안 보셔야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사찰이나 이런 거 우리 나온 건 기획부동산 인정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기획부동산이 소유 큰 산을 지분 형태로 부여하잖아요. 근데 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모여서 기본 필지분할이라든지 아니면 경매로 난리자라든지 이런 소유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그걸 의뢰해서 전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수익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재산은 아니면 불교 재산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공서가 이 동의를 보고 허가를 내줘야지만 처분이 허락이 돼요. 낙찰받고 그 허가를 못 받으면 보증금 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그 총유자 그런 문서 같은 게 있나요? 총유자 문서요. 네. 교회 정관이 일단 정관. 정관. 네. 정관에. 네네. 그럼 다른 거의 엉뚱한 얘기인데요. 그 다른 엉뚱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의견도 엉뚱한 거 막 희한한 아이디어만. 아 근데 저기 그 개인으로 그 다른 그 불교 그 정교 부지 보니까 그 개인으로 이제 그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각하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다가 그 저기 저쪽 불교 관계자들한테 그냥 파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되파진다고요? 저쪽 아니, 관계자죠? 저렴하게 낙찰. 저렴하게 받아서 사야 말이지. 저렴하게 받아서 저렴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대출하고 터트리는 용도로. 그냥 하실 말씀 있어요. 종교재산. 재단권 그 재단 특별무역 그 매각무공행서 있어요? 재단 관련된 거? 이게 안내는 없어요? 시세가가 한 평균 한 지금 600만 원. 매각무공행서 그런 게 없어요. 대파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사면 특별한 건 없어요. 안 사면 그 허경영 씨가 그거 가지고 있죠? 그 뭐야? 하늘공원. 하늘궁전. 하늘궁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연 100억 매출인데 뭐 예를 들어 100억인데 제 기억상 100억인데 순이익이 99억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법인 중에. 근데 웃긴 게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법인이 종교 단체인 거야.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 중에 그 100억이란 돈은 뭘로 받냐면 세미나를 하면서도 기부로 받는 거야. 종교 그걸로
걸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종교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희한한 거 원한다며요. 탈세 그걸로 써먹는 거야. 낙찰을 받아서.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사업체에서 돈을 결제 방법을 기부로 하는 거야. 나는 공사는 공짜로 해줄게. 기부해줘. 거래 조건인 거지. 그냥 믿음의 행위로 돈을 공짜로 준 건데 어쩔 거야 나라에서 믿고 줬다는데 난 그걸 믿었다는데 호찌영교 해가지고 어때요? 대표님 종교 호빵교를 믿습니다. 겨울에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빵을 팔고 기부를 받으면 돼. 근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당 6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800불 한다고 하더라도 명기를 못 시세 받아. 차이는 좀 남지 않을까? 자, 근데 그러면 저거 보자고요. 저 경매정보지 한번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저기 듣기보등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사람도 거의 없고. 왜요? 운영을 거기서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사찰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조그마니까 좀 운영을 좀 잘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사찰치고 좀 크거든요. 근데 신도도 그렇게 없다는 거는 좀 그래서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네,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자만을 지금 한 달에 최소 못해도 한 7, 800 정도 나가는 거 알고. 자, 2005년도부터 증여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고 한 번도 돈을 쓰지 않던 재단이 21년도에 갑자기 새마을금고 돈을 쓰고 23년도 한 3년 지나서는 터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일반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 돈 다 쓴 거지 그냥 쓰고 날린 거지 그냥. 그렇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저걸 행사할 수 있는 지주 스님이 뭐 이렇게 했다든가 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 이자 요만큼 시주 못 받아가지고 날린다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받는 게 명패. 그 하늘궁에 명패를 붙이면 300만 원. 박진규 여기다 붙이면 극락에 가는 거야. 300. 부부가 이름 2개 한 명패 붙이면 DC에 줘 100만 원. 500이야. 천국 갔는데. 명패는 하나만 써. 이름 좋죠. 2명이 같이 간대. 근데 그걸 잘못 전략하고 부부가 같이 가고 싶겠어? 평생. 왜 공감해요? 왜 같이 가고 평생을 같이 가고 싶지. 평생을 같이 가고 싶어. 일단 정기해놓고 다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더라고요. 물도 팔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낙찰을 받고 만약에 신도들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그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게 뭔데요 지금? 자꾸 뭘 원하시는데 자꾸 집요하게. 할 수 있다는 대답을 아니 못할 게 없으시니까. 나 못해요 저거는. 저런 건 안 해요. 그럼 저걸 가지고 라더견을 찾아가보죠. 구치소에 있으니까. 종교를 한번 그냥 신청하면 돼요. 네네 낼 수 있어요. 네네.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세잖아요. 대표님이 하나 내세요. 나 그거 했었으면 나 그걸 했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난 경매가 아니었어.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거기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근생이잖아요. 지금 거기 종교 사찰 제한 사항은 저도 몰랐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들밥 차반이 저 한정식. 절밥 차받는 거. 마지막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상업용으로 상업용
상상으로도 할 수 있지 거기 뭐냐면 한나물 더 좋아해요. 대표님 근데 저 종교 용도로 받아도 못 가져오는 건가요? 불교 쪽에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볼까요? 토지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만약 한정식 집을 하고 싶어. 토지이용 계획 볼게요. 항상 모든 토지를 살 때는 토지의 용도를 봐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원래 시작을 했어야 돼요. 자, 토지의 지목이 뭐예요? 종교용지. 종교용지에 뭐 할 수 있어요? 종교시설만 할 수 있지. 여기에 한정식 집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몰라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 모른다 그래요, 제가? 용도 변경하면 되지. 근데 용도 변경이 아니죠. 지목 변경을 하면 되죠.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이 다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자체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좀 변경이 어렵다고. 분양가가 싼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종교는 조금 특별급이라서 일반 분양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 무슨 얘기예요? 택지 분양할 때 그건 지구 단위 계획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 때 여기에는 주유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종교가 있어야 되고 할 때는 그 지목은 못 바꿀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도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도시 계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70%인가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바꿔준다는 거예요?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안 바꿔준다는 거야. 어떻게 그 도시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70%의 동의를 받아. 말이 안 되잖아. 안 해준다는 거야. 주유소 자리는 주유소밖에 못하는 거야. 종교용지는 종교밖에 못해. 그런데 이거는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부지일 가능성이 커요. 확인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건축물이 종교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대박이 날 수 있지. 단 방금 얘기했던 재단이 소유한 소유권 관계를 푸는 거는 문제다.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자체 확인을 해야 된다. 단 지자체 담당자 한 명의 말만 듣고 일을 저질러선 큰일 난다. 왜? 담당자가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인 건축사를 통해서도 건축물 용도 변경, 지목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꼭 짚어봐야 된다. 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안 팔리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안 팔리면 그 상업시설로 그 용도 저기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목 변경을 해요? 아니 쉽지는. 자,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총유가 나왔고 뭐 재단 법인이 뭐 일반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뭐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자, 이 사찰의 종류가 두 개가 있대요. 일반 사찰이 있고 전통 사찰이 있대. 일반 사찰은 그냥 일반적인 재산에 불과하고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법이라는 전통 사찰과 사찰에 관련된 법이 있대요. 그 법에 의하면 이 소유자가 전통 사찰을 등록해야 돼. 등록을 했나 안 했나는 문화체육부에 확인해봐야 된대요. 문화체육부에 확인을 해서 전통 사찰이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못 갖고. 근데 전통 사찰이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을 갖고 오기 위한 방법은 이 단체의 단체장의 그 처분 허가서 같은 그런 것과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된대요. 전통 사찰일 경우에. 만약에 일반 사찰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취득이 가능하대요.
저도 지금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검색해봐서 아는 사실인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다 틀리다 100% 장담할 수 없는데 지자체랑 이런 쪽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여요. 저도 생각할 때 근생으로 저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구단이라던가 어떠한 뭐 토지 이용 계획 자체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용지가 이거 지목 변경하면 될 것 같고 건축물 용도 근생이에요. 그냥 근생 용도로 별도로 사용하시던 철거하고 다시 짓던 그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 사찰 같은 그러니까 그걸 장담하지 말자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사찰이냐 전통 사찰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전통 사찰이더라도 우리가 재단법인의 일반 재산 처분 사항에서 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처분 허가를 받는 것들에 대한 권리 분석상에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재단법인이 해당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저걸 받아요. 동의를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죠. 임의경매일 경우. 그럼 이미 처분허가서가 제출된 걸로 우리는 권리 분석할 수 있단 말이지. 전통 사찰도 그와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전통 사찰이다라고 하면 굉장한 주의를 요하는 게 맞는 거고 전통 사찰인데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래요. 무효. 소유권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물건이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 낙찰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허가 신청하면 되죠. 왜? 매각 물건면서.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특별 매각 조건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해당 관청에 매각 허가를 받으라는 말도 없고 그런 게 안 돼 있죠. 법원의 하자 사유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 법원이 이걸 지금 신이사님 얘기한 거 확인을 다 했다. 그럼 무슨 사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 사찰. 일반 사찰일 가능성이 있다. 확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같이 한번 풀어봐요. 네, 일반 사찰이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동의를 받아놓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사안이 있긴 해요. 우리 그 강북에 재개발할 때 전광훈 보셨죠? 그거 개발 그 허가도 다 받아놓고 소유권도 이쪽에서 매입하기로 다 했는데 그렇게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방생농성이랑 다 한 상태잖아요. 신도들의 명도할 때 신도들의 그런 상태도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나 죽겠다고 가서 식교를 해버리면 받아놓고 계속 보증금만 계속 고정되고 돈 납입해도 내가 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네. 그 외에 여러분들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낙찰을 받고 아무 이상 없이 취득했다. 그러면 희한한 출구 전략 의견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막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잘해서 넘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넘을 도전해볼 그런 그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급 네. 펜션을 제가 고급지어야 될 것 같아요. 돼 있으니까 절밥차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 관광집 해가지고 이렇게 절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버스가 근처에 딱 쓰더라고요. 절반 일반 건물 반 느낌인데 옆에 주차장도 있는 옆에 지붕만 절인데 진짜 화곡동이니까 전세 사기가 많았잖아요. 사기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야 저희 뚜껑만 절인데 진짜 외국인 관광 때 많이 오고 전망이 좋아서 이게 괜찮다. 일종이라 뭐 높이 못 쪄서 저거 그대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뭘로 사용? 절밥 차반. 절밥 절밥 저기 집밥 차반에서 고기만 딱 빼고 네. 맞아.
고깃뼈는 뭐 있어요? 직원들이 콩고기로 콩고기. 두부 전용 전. 근데 현재 그 영종도 가보면은 100년 넘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엄청나게 대박난 카페가 우리 회원님은 저기 저런 거 기획하시는 분이세요. 외국에서 굉장히 크게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또 느낌 오셨죠? 또 뭔가 꽂히셨어.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뭔가 대기업 기획하시던 분이 저기 옆에 있는 호지연 회원님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두 분이 대화한 순간 위험해져. 뭔가 일 저지를 수 있어. 지금 뭔가 기획력이 확 사셨어. 라더견. 우리 회원님 한식 테마로 뭐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실제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만 집어넣으면 스토리로 이제 망한 적이 망하고 사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식당으로 이렇게 밖에서 부팅해서 보는 거는 좀 그런데 그 안에 2층하고 3층하고 거의 평수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통창만 다 만들어놓고 그냥 식당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 안쪽에 식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개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딱 만들고. 대한불교 쪽문사. 이런 데선 또 테이블도 없이 무릎 꿇고 먹는 게 또 갬성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반성하는 느낌도 좀 들고. 사기 그릇에 대나무로 머리 때리고 이런 거.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밥 흘리면 막 때리고 음식 남기면 때리고.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되는데 점점 몰아가는데. 마감하죠 이제. 어때요? 그거 뭐 됐더라. 카페? 바로 옆에 그 전통차. 전통차. 지금 호지연 의원님이 어제 저녁에 너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실제로 저 들밥 차반 하고 싶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분은 지금 저분 지금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맹상담 대표님. 저 지금 소름이 무서워요 지금. 일반 근데 평수가 그리고 거의 들밥차가 이 원하는 또 평수예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긴 하네요. 주차는 만들면 돼요. 옆에 빈 땅이 땅에다가. 넓어가지고요. 300평밖에 안 넘어. 새로 짓는 게 고민해 보시라고 그럴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잖아요. 집에 가서 희한한 아이디어 좀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사찰도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다양하게 보는 게 우리 회원들의 힘입니다. 열심히 보시고 사소한 질문도 다음 스터디 때는 질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좀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